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동산을 산다면 갭 투자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혹은 오피스텔이든 빌라건 간에 중요한 것은 2년 또는 4년 뒤에 가격이 올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익을 낼 수 있고요. 가급적 가격도 평균치보다 많이 오르면 좋겠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화폐 가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폐가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만큼 실물인 부동산의 가격도 오를 겁니다. 그럼 웬만한 부동산을 사도 모두 다 가격이 오를까요? 모든 부동산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컨대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교통이 좋지 않은 외곽이나 나홀로 구축을 떠올려 보면 수요 자체는 적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집은 나중에 팔 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살기 괜찮은 곳, 다시 말하면 아이 키우기 괜찮은 곳,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곳, 이런 곳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폐 가치 하락만큼이나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런 지역에서 새롭게 신축으로 탈바꿈하려는 곳,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만약 새롭게 신축으로 바뀐다면 수요는 더욱 커지고 개발 이익이 함께 붙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피를 살펴보면 광기 시대를 제외하고 거의 합리적으로 가격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컨대 재개발 빌라 권리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이 주변 신축 가격에 맞춰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 신축 가격보다 낮으면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요새는 또 안전마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신축 가격보다 너무 높으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그렇다고 신축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도 없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고 만약 새롭게 지어지면 물론 기존 신축보다 더 신축이기에 입지가 비슷하다면야 더 높은 가격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익은 아마도 그 물건을 산 매수자가 나머지 시간을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사기 가장 좋을 때는 하락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 이익으로 커진 애들인데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 대부분 개발이 중단됩니다. 개발 이익이 사라지고 실거주 가격이 남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할 애들은 워낙 낡아서 실거주 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사야 합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상승장이 돌아오면 그때는 개발 이익을 등에 업고 다시 크게 오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거를 사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보니 수요가 많은 곳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그만큼 공급을 때려 놓을 수 있으면 말짱 꽝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의 수요가 그만큼 많을 리도 없겠지만 설령 있다 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려운 것은 공급을 때려 넣을 수 있는 땅이 많아서입니다. 첫째, 수요가 많다. 둘째, 공급할 곳은 적다. 둘 다 해당되는 곳은 서울과 핵심 수도권이죠. 결국 이런 곳은 수요의 힘을 추가해서 더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런 곳을 노려야 되고요. 게다가 서울 한강뷰 핵심지, 서초, 강남 등은 이미 하나의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곳,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는 곳, 전국적으로 확고한 수요가 있는 곳, 거기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를 생각해 보죠.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된다. 안 팔면 된다. 그럼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역전세입니다. 이건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되고요. 내가 역전세 난 물건이 수십 채다? 손해보고서라도 물건을 급매로 내던져야 합니다. 이때는 버티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공급을 봐야 합니다. 전세 가격은 공급이 결정합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으면 강남 하레비가 와도 전세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계속 이어진다? 전세 가격이 무너지고 무너진 전세 가격이 매매가까지 끌어내리죠.
이게 바로 신도시 입주장입니다. 신도시는 계속해서 입주가 이어지고요. 물론 입주장이 끝날 무렵 기회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공급을 봐야 합니다. 대규모 공급이 있는 곳은 매매 가격의 하락보다 전세 가격의 하락이 더욱 무서운 거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이지만 다주택자들을 옥죄어서 전세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전세로 내놓아야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하락하거나 보합세인 곳은 전세가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전세가율은 매매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공급이 부족한 곳을 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23년을 지나온 경험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시대에는 외곽 나홀로도 못 올랐고 지방 5층 주공도 몇 배씩 뻥튀기 되곤 했었죠. 광기 시대, 모두가 열광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부동산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사러 가야 합니다. 다들 힘들어할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집 팔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때, 그럴 때 사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야겠죠. 오늘도 주택시장, 아파트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